먼저 자가 면역 질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역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 침입자로부터서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체계죠. 그런데 이제 내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어디든 이제 공격할 수가 있죠. 우리 몸에 어떤 장기나 조직이든 다 공격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 이제 종류로 한 60여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든 다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가지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침범하는 곳은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내분비 기관입니다. 호르몬 기관이죠. 여기 이제 갑상선이나 췌장이나 부신이나 이쪽에 이제 침범해서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그 외에도 적혈구나 결체 조직인 피부, 근육, 관절 이런 데도 다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루푸스입니다. 루푸스는 전신형으로 침범을 합니다. 우리 몸 어디든지 다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요.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외에 이제 특정 장기에 침범하는 형태가 있는데, 뭐 갑상선에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 침범을 하면 이제 제1형 당뇨가 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침범하는 게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관절을 많이 침범을 하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생긴 병인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계 역할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몸의 위해가 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우리 몸에 침범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이제 면역 세포죠. 그리고 우리 몸에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는 역할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변이가 된 세포를 또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생물의 감염 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개체 세포의 거절. 우리가 요즘 이제 장기도 이식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거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사실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면역 세포들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자연 살해되는 그러니까 이제 늙어 죽는 세포, 그 다음에 이제 변이되는 세포, 이런 것들도 처리를 면역 세포들이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면역 세포는 T 세포와 B 세포로 나누고요. T 세포가 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흉선에서 분화되는 림프구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백혈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주로 우리가 몸에서 면역 세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백혈구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5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중에서 또 특히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림프구입니다. 림프구는 또 T세포, B세포 해서 두 종류의 림프구가 있는데, 그 중에 T세포는 흉선에서 분화되는 세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포의 기능이 주로 변이세포, 암세포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받은 세포, 이것을 배제하는 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우리가 면역 세포 중에서 탐식 세포라는 게 있고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식 세포는 주로 이제 잡아먹는 작용을 합니다. 백혈구 중에서 우리가 잡아먹고 파괴하고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배출시켜서
처리를 하는 그렇게 5가지 기능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잡아먹는 작용을 하는 것은 호중구라는 영어로는 뉴트로필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된 이제 식작용을 하고요. 잡아먹어서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T세포 중에서 바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를 NK세포, 자연살해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구가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다른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이걸 배제를 하려면 내 건지 자기 건, 나무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이제 자기 거는 자기고, 다른 것은, 이질적인 것은 비자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아닌 비자기를 먼저 알아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먼저 감지하는 작용이 비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모든 물질은 항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식하는 항원 수용체가 이제 림프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담식세포의 작용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비자기를 잡아먹어서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유아 때 여러분들 무슨 주사라 그러죠? 예방접종이라 그러죠. 예방접종이라는 걸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비형 간염 예방접종, 그 다음에, BCG 접종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약독화된 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넣어서, 이게 이제 크게 감염을 일으킬 정도의 균은 아니고,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균이 뒤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는 이미 항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감염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면역이 없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또 감염이 되게 되겠고, 우리가 이제 주로 매년 맞는, 예방접종은 주로 이제, 매년 맞는 게, 뭐가 있죠? 독감 예방접종을 하죠. 그죠? 근데 유행을 할 것을 우리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그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또 이게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 사실 접종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면역 반응이 이제 또 증폭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보면, 이 효과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T세포입니다. T세포인데 이 보조세포가 중간 촉진 물질을 냅니다. 그러면, 이 효과세포가 2배로 되고 4배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침범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상 백혈구가 이제 한 4,000개에서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백혈 숫자가 10,0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걸 통해서 이제 면역세포를 늘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면역체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T세포가 이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킬러 T세포라는 게 있고, 헬퍼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보조세포 있죠? 얘가 헬퍼 세포, 헬퍼 T셀, 영어로, 우리말로는, 보조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T세포는, 킬러 T세포라고 합니다. 또 사이토톡식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그렇게 해서 이게 얘네들이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CD8번 이라 그러고, 이거는 CD4번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서 보면 이게 이제 금방 제가 면역 체계 이야기를 한 거는 획득 면역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선천 면역계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획득해서 생기는 항체를 만들어서 생기는 것은 획득 면역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아군이나 적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킬러 T세포는 하여튼 뭐 이게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헬퍼 T세포가 얘를 이게 정식을 시키거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정폭을 시키는 거죠. 예. 한 개를 두 개가 되게 하고 네 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헬퍼 T세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 이 암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은 정상인도 하루에 이 암세포가 수천 개가 매일 생기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잡아먹고 파괴하고 처리를 합니다. 면역이 정상이면. 주로 암세포를 바로 파괴하는 세포가 T세포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NK세포가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근데 이 킬러 T세포가 활동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파괴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정식을 해서, 암세포가 정식을 해서 눈에 보이면 암 환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암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다른 것은, 이 반대로 킬러 T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건강한 세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암세포를 파괴를 해야 될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내 몸의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세포의 균형이 깨져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예.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됩니다. 제가 요 앞전까지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이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면역학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기초가 되어야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제 치료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면역에는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얘는 TH1이라는 면역이고요. 얘는 TH2라는 면역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1면역, 2면역 이렇게 나눌게요. 예. 1면역에서는 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CD8이라는 면역 T세포가 주로 작동을 해요. 얘는 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라 그랬죠. 예. 얘가 작동이 되어서 암세포를 파괴를 해요. 예. 이 면역이 1번 면역입니다. 예. 이 1번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암 환자가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이해를 하셨고요. 이거는 2번 면역입니다. 2번 면역은 TH4번 면역 T세포가 주로 정식을 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헬퍼 세포라 그랬죠. 헬퍼 T셀. 얘가 주로 많아지면은 이 상대적으로 8번 그 사이토톡식 T셀보다는 보조세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 얘가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 암세포를 제대로 이렇게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얘는 주로 이제 우리 몸에 알러지가
주로 이제 작동되는 면역 체계거든요. 네. 항원이 많이 생겼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 확진을 할 때 임뮤노글로불린 들어보셨죠? 면역 글로불린이 피 속에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걸로 또 확진을 하거든요. 예, 이것은 주로 우리 몸에서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는 알러지 반응에 대한 면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2번 면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면역과 2번 면역이 균형이 맞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이 돼요. 예, 자가 면역도 안 생기고 암세포는 배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얘가 증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떨어져 있고 얘가 증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체계가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런데 암세포에 대한 능력은 오히려 떨어져 있어요. 얘가 올라가 있고 얘가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이제 뒤에 제가 치료법 이야기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이 지금 증폭이 되어 있어서 내 몸을 공격을 하니까 이것을 낮추어 줘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죠. 근데 저는 면역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면역을 높여야 되는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이쪽 면역을 높여주는 개념이고요. 예, 이쪽은 증폭되어 있는 것은 낮춰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면 좋아진다. 예, 이게 저희들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전체 T셀이고요. 전체 T세포는 이 신증후군이나 IJ 신증 들어보셨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 몸의 신장을 공격을 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만성 신부전증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검사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T셀은 정상 범위보다 높죠, 그죠? 네. 예. 얘가 높아요. 그런데 어떤 T세포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이 4번 세포가 높아요. 이게 정상이 3, 40이 정상인데 60, 50 이렇게 높아요. 이 4번 세포가 헬프셀이라는 보조세포예요. 예. 이게 다 높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서 전체 T세포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예. 근데 8번 세포는 보면 정상이에요. 얘는 사이토톡식 T셀, 암세포를 공격하는 주된 세포예요. 예. 그래서 주로 이 4번 CD4 세포들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정의입니다. 예. 정의를 해보면, 자가 면역 질환은 TH1이라는 면역, 1번 면역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TH2, 2번 면역, 여기에 불균형이 생긴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면역은 뭐냐? 이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살해하고 제거하는 세포. 예, 세포독성 T세포, NK세포. 이 다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들이에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세포다. 이렇게, 면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이 2번 면역입니다. 2번 면역은 이제 체내에서 돌아다니는 항원을 제거하는 체액성 면역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러지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이게 이제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원이 이제 우리가 봄철에 꽃가루 날릴 때 재채기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꽃가루라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몸이 대응을 하는 것은 이분 면역이에요. 예. 이게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체액성 면역, 1번 면역은 세포성 면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인체 내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반응이 아니라 알레르기성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불균형이 생긴다.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Th2 면역, 2번 면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많이 일어나면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게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불균형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TH1을 자극을 해서 면역 균형을 맞춰주는 게 답이다. 예. 이제 공부 다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뭐 뒤에 나오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학에서는 얘를만 문제를 삼아서 얘만 억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를 억제하면 일단은 이제 증상은 완화되거든요. 얘가 우리 몸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증폭이 되어서 우리 몸을 막 공격하니까 막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내 몸이 괴로운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억제시켜주면 당연히 염증도 완화되고 내 몸의 고통이나 통증도 완화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치료하는 게 현대의학적 치료법이에요. 예. 근데 또 재발이 잘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만 억제해가지고 안 된다. 원인은 불균형인데 우리는 이것을 올려줘서 균형을 맞춰주어야 해결할 수 있다. 태열이라는 걸 아시죠? 네. 아이들이 태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태열이 왜 생기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모들이 분만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게 산모들도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게 다 면역계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일단은 이제 내가 아이를 가졌다. 예.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 태아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질적인 겁니다. 비자기예요, 비자기. 그리고 당연히 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을 하게 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왜 되냐면 공격해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아니야. 이건 내 새끼야. 예? 유산시키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H1 면역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예. TH1 면역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게. 1번 면역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태아 입장에서도 이 엄마 몸이 비자기잖아요. 예. 비자기니까 엄마 몸을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엄마야, 공격하면 안 돼. 그래서 태아도 1번 면역을 낮춰야 되죠. 공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산모나 태아는 1번 면역이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1번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태열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 균형이 깨져서. 예. 엄마도 아토피가 생기고 기력이 떨어져 있고 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우리가 이제 애 낳고 나면 조리를 해야 되죠. 예. 조리를 하는 것은 이제 면역 균형을 몸을 회복시켜서 면역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 태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이 발진이 생기고 몸이 가렵고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나죠. 그죠? 예.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TH1 면역이 떨어지고 TH2 면역이 과다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TH1이 떨어지면서 TH2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불균형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혈구가 이제 처리해야 될 게 많이 생긴 거예요. 백혈구는 잡아먹고 파괴하고 분해해서 이제 막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거든요. 체외로 배출시키는 게 이제 히스타민이 이제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나 소동맥이 확장이 되고요. 각종 분비샘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바깥으로 찌꺼기를 배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작동이 분비샘에서 우리가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비샘에서 이제 이게 활동이 많아져야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목 밖으로 많이 배출시키니까 가려움증이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게 태열이에요. 근데 이제, 한 2, 3년, 한 1, 2년 좀 지나면 이 태열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네. 태열이 이제 좋아집니다. 대부분은 다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면역 균형이 맞추어져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태열은 흙을 밟으면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흙을 밟는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뭐 그러면서 나이가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해한 환경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흙에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 자꾸 노출이 되면서 애들은 잔병 치료하면서 이 면역 체계가 잡히거든요. TH1 면역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흙이나 자연에 빈번하게 접촉이 되면 TH1 면역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자꾸 노출이 되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노출이 되고 다른 이질적인 게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TH1 면역이 길러지는 거예요. 얘가 길러져서 이제 면역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면역 균형이 잡히면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요. 그 산모들도 몸조리를 잘 해야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면역 균형이 맞춰지면 이제 이게 또 정상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태열의 원인과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태열이 오래 가서 계속 남아있는 게 아토피예요. 요즘은 3명 중에 1명이 아토피예요. 2명 중에 1명이 비염이고, 그 다음에 천식, 아토피, 비염, 천식 3종 세트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50%만 두 달 이내에 좋아지고요. 보통 이제 2달 지내고 나면 반 정도는 좋아집니다. 그 중에 또 반은 청소년기까지 가요. 그 중에 또 반은 성인까지 가요. 그래서 요즘 아토피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 아토피가 흔한 것은 이 TH1 면역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TH1 면역이 왜 정상화되지 않았는가,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이나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살죠. 그러니까 이 청결한 환경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면 이 TH1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애들이 흙도 주워 먹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도 주워 먹고, 요즘은 큰일 나죠. 그러면 엄마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게 TH1 면역이 빨리 정상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요즘은 뭐 조금 아프면 무조건 약이죠. 이 항생제나 화학물질에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 과도한 항생제나 항물질을 쓰게 되면 면역이 또 떨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올려줘야 될 거 더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TH1 면역이. 그러니까 뭐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면 아토피가 되고 자가 면역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다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다양한 병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다 이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학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이제 무조건 면역을 억제시킵니다. 이 TH2 면역이 증폭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무조건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을 씁니다. 뭐 아마 이 중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써왔던 약물일 겁니다.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맥토트렉세이트, 항말라리아제. 다 면역 억제제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콜티손, 히드로콜티손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아주 강력한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염증도 완화되고 통증도 완화되고. 그래서 크론, 뭐 루푸스,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에 뭐 대부분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호르몬을 자꾸 넣어주면 얘가 부신에서 피질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호르몬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호르몬 기관 작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부신이 작용이 감소를 하고 왜냐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밖에서 자꾸 넣어주니까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 환자들은 뭐 갑상선 다 제거를 하신 분들은 평생 약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도 뭐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죠. 호르몬 약을 몇 년 먹다 보면 얘가 일을 안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평생 약을 달고 있어야 되는 걸로 가는 거죠. 밖에서 자꾸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스테로이드도 장기 복용하면 부신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신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축은 이렇게 되거든요. 시상하부 내하수체, 얘는 중추 호르몬 기관이에요. 우리 뇌에 있는 호르몬 기관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얘가 작동을 하거든요. 이 축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끊을 수 없는 이유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얘가 작동할 때는 혈류 장애가 생깁니다. 얘는 이제 이 소염 작용을 하는데 혈액을 멈춘 상태에서 약효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혈류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거 오래 드신 분들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기능 저하가 오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화기 계통에 이거는 먹는 약이니까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생기죠. 식도염, 위염, 위궤양, 장점막염. 이거 뭐 기본적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골수에 이제 골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저하가 되니까 당연히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질환이 또 생기는데, 뭐 혈당도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방이 뭐 이런 데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축적이 되면 문페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에도 이상이 생겨서 칼륨, 저칼륨 혈증도 생기고 수분이 주류되어서 부종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 드신 분들도 고혈압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네, 이 약은 원래 이제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하는 면역 억제제예요. 장기도 이식을 하면 아들의 간을 이식을 했다. 이것도 이제 비작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배제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작동을 합니다. 공격을 막 해요. 공격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기전을 가지냐면 인터루킨 2라는 이게 이제 이게 면역을 조절하는 단백질이에요. 인터페론, 인터루킨 이런 물질이 면역 세포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억제시키는 거죠. 얘네들을 억제하게 되면 T 세포가 정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 세포의 정식을 차단하게 되니까 예, 당연히 면역이 억제되겠죠, 그죠? 공격할 애들을 억제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죠. 뭐 자가 면역도 이제 이 T 세포가 내 장기와 조직을 공격을 하는 병이니까 근선, 아토피, 배젯, 뭐 루푸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쓰는 거죠. 이 약을 쓰면 당연히 면역을 억제하게 되니까 일단 증상을 완화하게 되겠죠, 그죠?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 효과는 굉장히 신속하고 강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장에 독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장기 복용을 하면 비가역적인 신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약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신장을 완전 망가뜨리니까. 그리고 이제 콩팥. 콩팥. 간 효소도 상승시키고, 요산도 상승시키고, 고혈압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항암제 먹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부작용들이 옵니다. 위장장애, 백혈구 감소, 피부 반점, 탈모, 잇몸 질환, 이런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약자로 MTX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백혈병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암제로 개발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림프구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도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항암제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항암제 부작용은 구토, 오심, 식욕부진, 탈모.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들을 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세포 분열이 왕성한 게 머리카락, 골수의 조혈 세포, 그다음 위점막 세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생기고 위점막 손상 생기고 빈혈 오고 백혈구 효소판 감소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폐렴, 폐결핵, 폐섬유화. 그 다음에 이제 난소 기능도 저하시키고 호르몬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생리불순,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항말라리아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약은 이렇게 작용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용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약은 이렇게 근거 중심의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피부나 관절 증상을 많이 경감시킵니다. 근데 주된 부작용이 또 피부에 주로 나타납니다. 피부 발진, 색소성 변화, 탈모, 피부 건조.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손상은 망막 손상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망막 손상으로 시력 저하가 되어서 오신 분들도 제가 몇 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런 약들이 사실은 대단히 처음 사용할 때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학은 주로 이제 대증요법을 하는 또 거기 때문에 효과는 보는데 또 재발이 잦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어서 악화되는 사들이 많고, 또 저를 찾아오는 많은 자가면역 환자분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몇 년 동안 약을 먹어왔고, 심지어 10여 년 면역 억제제를 달고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몸의 기능들은 다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 있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대학적인 이런 금방 그런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 치유된다라는 것은, 자연 치유는 원인 치료거든요.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료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자연 치유로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건강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남녀노소의 발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 습관, 호르몬 영향, 스트레스, 이런 원인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잘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를 건 없습니다. 분명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원인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예요. 바로 이 면역 균형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특히 TH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TH2가 증가되어 있고 TH1이 저하되어 있고, 이런 면역 불균형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면역 질환자들은 면역 균형이 깨져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림프구의 활성도입니다. 이것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면역이 이제 증가되어 있다, 항진되어 있다, 이것은 TH2 두 번째 면역이 증가되어 있는 거지, 이 첫 번째 면역은 다 떨어져 있어요. 검사는 이제 혈액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저는 이걸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백혈구가 면역세포니까 백혈구 수치를 정상적인지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 밸런스를 봅니다. 이것은 이제 영문으로는 WBC Differential Cou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혈구는 이 5가지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뉴트로필, 호중구입니다. 얘는 한 60% 됩니다. 얘는 주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탐식작용을 합니다. 잡아먹는 거죠. 림포사이트, 림프구, 얘는 30%. 얘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랬죠. T세포, NK세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 당구고요. 얘는 이제 마크로파지라고 이렇게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오조노필, 호상구, 베이조필, 호염기구. 얘네들은 이제 바깥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바깥으로 처리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고 파괴하고 분해하고 바깥으로 처리하고,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60%, 30%, 5% 플러스 5%. 요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의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자들은 이게 다 깨져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얘가 떨어져 있고요. 주되게 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얘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균형이 다 깨져 있습니다.
얘가 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예. 예. 주로 이제 처리해야 될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증 수치가 봅니다. 염증 수치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내 몸을 공격해서 먼저 염증이 생기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염증 수치는 CRP라는 염증 수치를 혈액 검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세포, B세포 보고, 그다음에 CD4, CD8, 요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면역 균형을 보는 검사입니다. 요 검사는 일반 혈액 검사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하지 않고, 저도 언제 뭐 본인 부담 설명을 하고 하겠다는 분만 해드립니다. 다 문제가 생겨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깨져 있고 면역 밸런스가 깨져 있고 요거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로 우리가 면역 균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면역력 이제 림프 구의 활성도 이게 세포 면역 능력이거든요. 이 림포사이트라는 게 림프구입니다.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메저먼트에서 우리가 LAM 이렇게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세포 능력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체열을 해서 혈액에서 림프구만 분리를 해요. 이 림프구가 암세포를 파괴를 하는데 실험관에 암세포를 넣어두고 얘를 넣으면 암세포를 바로 파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암세포에다가 미리 표식 물질을 흡입시켜 놓아요. 그럼 이제 암세포가 파괴가 되면 이 표식 물질이 방출이 되겠죠. 그럼 이게 많이 나오면 많이 파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딱 우리가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림프구 T세포, NK세포는 바로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몸의 면역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류마티스, 아토피, 쇼그렌, 섬유근육통, IJ 신증, 다사금역 질환입니다. 이제 백혈구 수치는 이분들 중에 아토피 환자분만 한 분만 좀 떨어져 있고요. 예, 보면 이게 60%, 30%, 5% 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떨어져 있죠, 그죠? 림프구가 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얘 수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 수치들이 또 올라가 있어요. 이 5%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주로 알러지가 생길 때 얘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소위 말하는 TH2 두 번째 면역이 항진되었을 때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스테로이드나 이제 면역 저하제를 주로 먹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염증 수치들은 대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한 분만 높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백혈구와 백혈구 밸런스, 그 다음에 염증 수치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역세포 능력 검사. 이렇게 그래프로 딱 나옵니다. 이분은 1200 정도 되죠? 면역력이. 정상인이 얼마냐면 3000이에요. 3000에서 4000 사이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이 류마티스 환자분은 1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또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계셨기 때문에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분, 이분은 벌써 약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먹고 계신 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 1700 정도는 나오죠. 쇼그렌 환자 1800 정도, 섬유근육통 환자 1400.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TH1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암 환자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 환자 수치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제 저희는 주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 검사를 해보면 거의 100%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건 이제 수치가 2000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정상이 3000인데 다 1000에서 2000 사이. 그리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하고 오신 분은 1000 밑으로도 떨어지신 분들이 꽤 계시고. 그러면 이 면역 불균형이 생긴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또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는 원인 치료기 때문에 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원인을 바로 잡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자율신경의 불균형. 한마디로 스트레스. 예. 이게 제일 쥐약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자가면역 환자분들은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요. 예.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 2차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요.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장누수 증후군. 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설사, 변비가 많아요. 거의 100%.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로 화학약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었던 분, 약을 뭐 이런저런 병으로 약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또 현대인들은 또 가공식품을 매일 먹으니까 이게 다 식품 첨가물이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예,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먹어요. 예, 늘 매일 화학적인 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청결한 환경.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율신경 시스템, 그 다음에 호르몬 시스템, 면역 시스템. 이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몸은 한마디로 유기체예요. 예. 유기체인데 이제 이게 다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 분은 여기에도 다 문제가 생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이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80%의 면역계 환자분들은 얘가 긴장이 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어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하면 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됩니다. 예, 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예, 20%는 부교감신경이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면역 시스템, 면역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이제 상태까지 가면서 면역계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건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신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신경계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게 학문으로 정신신경면역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자연살해 세포 T세포가 다 저하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낀 분, 의과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면역이 떨어지고, 치매 환자의 가족이 면역이 떨어지고, 별거 중이거나 이혼 여성이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이 호르몬 불균형, 특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흔한 원인인데, 앞에서 제가 이제 호르몬 체계는 중추 호르몬인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 다음에 하부 호르몬 기관인 갑상선, 난소, 요 라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찾고, 막 여기만 이렇게 현대학은 이것만 가지고 조절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조절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정상 완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 두개골 변형이에요. 우리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두개골이 어떻게 주된 원인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머리가 찌그러지는 거죠. 예, 버스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제 외상입니다. 예, 머리가 다쳐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예, 노폐물이나 독소, 예,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폐물 독소가 호르몬 기관에 많이 쌓이면 그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다음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또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도 호르몬 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보여드리면 우리가 뇌를 반으로 쪼개면 제일 가운데 사진입니다. 그림인데 얘가 지금 시상하부고요. 하이포탈라무스라는 데가 시상하부입니다. 요 밑에 불알처럼 달려있는 게 피추이트럴 글랜드, 우리말로 뇌하수체. 얘가 이제 중추 호르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기능장애가 오면 당연히 하부 호르몬 기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두개골 변형이 원인이 되는 것은 얘가 지금 보면은 이 두개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여기에 시상하부 뇌하수체인데 이게 부위가 어디냐면 입천장 바로 위에요. 요게 이제 특혜안장이라고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입 제일 안쪽까지 손가락을 넣어서 딱 올려보면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기능장애가 있는 분들은 입천장이 대부분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또 치료를 하는 거죠. 두개골 변형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골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 두개골이 바로 잡힐까? 좀 의문스럽죠, 그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이제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건데, 이 장에 점막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면역세포의 70%, 80%가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점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 약물, 알코올, 인스턴트 식품. 이게 다 장에서 있는 세포를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약을 늘 상복을 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인스턴트 식품.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은 거죠. 아토피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한 장 그림이고요. 이제 장 세포는 다 이렇게 육모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흡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간극이 없습니다. 이 타이터 정션에 의해서 조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장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죠. 장점막 세포가 육모가 파괴가 되어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요. 이 타이터 정선이 깨져가지고 마구 셉니다. 그러니까 세균도 들어오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제대로 분해 안 된 고분자 물질들도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뒤에 혈관이 있거든요. 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가 생기고요. 이게 세균이 많이 늘어나면 폐혈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면역세포들이 페이어스 패치라는 곳에 면역세포들이 다 있는데 거기가 파괴가 되니까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가면역 환자들은 다 이렇게 장이 이래요. 100%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이게 변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아랫배 불편하지 않으세요? 100% 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를 세능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 영어로 리키 것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만성질환의 많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이죠. 우리가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많이 노출되니까 이게 우리가 인류가
이 인간의 역사가 한 300만 년 이렇게 보는데 화학물질을 사용한 거는 산업화 사회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전혀 우리 인체 들어오지 않은 물질들이 막 들어오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겠죠. 이게 TH2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자가 면역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춰주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고, 금방 원인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계 환자분들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만 잡으면 다 되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은 이게 이제 면역 불균형 원인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원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없다. 결론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면역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된다. 그리고 면역을 떨어뜨린 원인, 균형을 깨진 원인을 교정해야 된다. 그게 자연치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물을 일단 중단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면역 균형을 맞추고 올려줘야 되는데 면역 계속 떨어뜨리는 걸 써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한 번에 줄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줄여 나가는 겁니다. 제일 많이 먹는 분은 24알까지 먹어요. 예. 쏟아 퍼붓는 거죠. 예. 처음에 신부전증 초기에 막 이렇게 급성으로 온 분들은 쏟아 부어요. 예. 그러면 12알 이렇게 줄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드시는 분은 2달 만에 줄여요. 적게 드시는 분은 1달 만에 더 줄이고 증상을 보고 제가 조절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요법 하시는 분들 중에 의사가 아닌 분들은 무조건 중단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증상이 악화돼요. 예. 당장 지금 통증이 있고 염증이 심한데 이걸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예, 고통이 또 심해지겠죠. 고혈압, 당뇨약은 저희는 7, 80%가 1달 만에 줄이고 고지혈증 약도 1달 내로 줄이고 대부분 약은 한두 달 만에 다 졸업을 시킵니다. 면역억제제도 이전에는 처음에 제가 당장 중단을 시키거든요. 치료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중단해야 돼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오늘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원장 이야기 한번 믿어보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30%는 중도 판단을 하게 돼요. 또 약을 끊으면 통증이 또 새로 시작이 되고 염증이 또 새로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2달 정도 약 먹으면서 줄여나가고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TH1을 자극을 해서 조금 올려놓고 중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만에 중단을 합니다. 심한 분들은 2-3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지 않은 분은 보름만 해도 중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면 제가 치료하는 자연치유법은 해독, 재생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스트레스가 원인이니까 이걸 완화를 해야 되겠죠. 이거 완화하는 게 명상, 호흡법, 이완요법 이 3가지가 저희가 기본 요법으로 하고요. 운동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주에서는 이렇게 숲에서 명상도 하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요.
혈압도 좋아지고요. 혈관의 직경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하니까 호흡은 이제 복식 호흡, 단전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좋아지더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혈압도 좋아지고 노화도 지연되고 면역도 좋아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여기가 답답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이제 이걸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 이제 마음까지도 바꿔야 되는 거죠. 늘 부정적인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웃음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치료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두개골 변형이 또 주된 원인이랬죠. 이걸 바로 잡는 게 도수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으로 하는 수기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치료한다고 해서 신경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고요. 두개골 변형이나 뇌, 신경이나 이런 걸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데 첫 번째는 생활 습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생활 습관들을 보면 과식, 영양 불균형, 과로, 불면, 스트레스, 부정적인 마음,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면역이 떨어져요. 요 반대로 하시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소식을 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요. 휴식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반이에요, 여러분들. 면역을 높이려면. 그러면 이제 경주에서는 저희가 이 캠프나 프로그램을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하는 거죠. 좋은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당연히 면역이 올라가게 됩니다. 해독도 하고요. 식이요법으로 저희는 100% 현미 채식을 합니다. 되도록 육고기 생선은 배제하고 가공식품도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 자연식으로 현미, 통곡류, 영양요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식을 해도 영양은 더 좋아요. 현미, 매일 채소를 먹고요. 자연식품을 먹는 거죠. 대신에 모자라는 영양소는 보조식품으로 영양요법을 합니다. 아미노산,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 또 중요한 게 미네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산행 산책을 하고 기술연 단전호흡을 하는데 뭐 일상생활 하면서는 이제 하루 1시간 이상 걷기 운동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역을 높이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면역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 좋다는 식품이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먹어서 면역이 올라가고 몸이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면 체질 진단을 하죠, 그죠? 체형이나 성격이나 또 한의사 선생님들마다 독특한 방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혈액 검사로 우리가 체질을 보는 방법이 앞에서 소개한 면역세포 능력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 면역도 알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내 피에서 나온 림프구에 이 식세호제를 하나씩 첨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는 이제 면역이 올라가고요. 암세포가 더 많이 파괴가 되고 어떤 식소제는 오히려 떨어져요. 이런 것처럼 이분의 면역이 빨간 선이 2000 정도 되는데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면역을 높이는 식품이에요. 이분은 현미, 흑미, 백태 이런 것들은 면역을 높이는데 여기 보면은 수수, 진우니콩, 약콩은 오히려 떨어지죠. 빨간 선 밑에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이분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맞춤형 식이요법 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저희가 면역을 높이는 식품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조금 이제 일반적인 식품보다는 천연물, 약성이 높은 그런 천연물이에요. 그래서 면역정강식품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황칠, 국고이단, 버섯 다당체, 산삼, 개통숙, 옷, 송화분, 이거는 제가 만든 식품이고요. 트랜스 팩터, 이 중에 이제 들어보신 것도 있고, 만들어 보신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면역을 높이는 식품으로 많이들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산삼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특히 암 환자분들은. 또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분들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반은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해서 이분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죠. 아토피 환자분, 앞에서 보여드린 환자분들입니다. 이제 두 달마다 면역 검사를 하거든요. 이분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기 2달 뒤에 검사를 하니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는 다 올라가는데 10% 정도는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토피면서도 림프종이 있었습니다. 림프종이 악화되면서 항암하면서 아토피가 악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계속 떨어지면서 림프종이 악화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피부는 좋아지는 상태로 되는 거죠. 이 피부가 좋아지는 상태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해독을 하면서 좋아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재발되지 않느냐? 재발 안 되려면 이 면역계가 딱 정상화되어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쇼그렌 환자분 한 달 열흘 만에 면역이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2달 만에 검사를 하면 평균이 얼마 올라가냐면 한 20% 정도 올라가요. 암 환자분들은 20% 정도 올라가는데 자가면역 환자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먹어온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스테로이드제를 당장 못 끊고 한 달, 2달 이렇게 줄이면서 제가 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면역이 완전히 안 올라간 거죠. 그리고 섬유근육통 환자 이분은 완전히 그 약을 끊고 시작을 했거든요. 약 먹은 지가 2달, 석 달밖에 안 되어서 제가 끊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암 환자분들 평균 올라가는 정도로 한 20% 올라가는 겁니다. 류마티스 환자 이분은 몇 년 동안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를 먹다가 들어왔고 그 2달 동안 줄이는 과정이 있었고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분은 앞에 이야기한 류마티스 환자와 또 다른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달 만에 이제 요 백혈구 밸런스 검사를 하면 또 이게 보시면 면역 밸런스가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누수 증후군, 장을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장은 뭐로 개선하냐면 발효식품으로 해요. 비피더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동물성 유산균이거든요. 이제 얘가 이제 장에 나쁜 세균들을 살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막염이 생긴 것은 우리 몸에 장에서 세균들이 많이 사는데 얘네들이 병균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살균을 해야 좋아질 수 있겠죠. 비피더스가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먼저 해독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몸에 노폐물 독소가 많이 쌓이면 면역 체계가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재생하는 방법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영양요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좋아져야 된댔죠. 이 비피더스 발효식품으로 장 기능도 재생하고 또 장이 좋아져야 면역세포도 좋아진댔죠.
그리고 자율신경 균형 맞추고 호르몬 균형 맞추고 그러면 면역이 좋아집니다. 요것들이 다 면역이 좋아지는 상태.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과정들이 한 1년 잡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금방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잡고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